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바로 점이 있는데 내가 기준을 잡아주면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위치 벡터라는 게 있다고 배웠어요. 이건 우리가 OP 벡터라고도 쓰고 이제 해당 점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몰 문자로도 쓰고, 우리가 이 평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점 P에서 X축, Y축에 수선을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따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했어. 거기 아마 A1, A2라고 돼 있었을 거라 내가 이렇게 쓸게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X축 방향 단위 벡터 하고 Y축 방향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단위 벡터의 크기 A1을 곱해주고 단위 벡터의 크기 A2를 곱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2쪽에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면은 평면 벡터의 연산까지 한 것 같아요. 크기랑 연산까지.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니? 이 가로 방향이 A1이라는 X성분으로, 이 세로 방향이 A2라는 Y성분으로 나타내 있으니까 이 A1이랑 A2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죠.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 위에 그냥 떠있는 이런 AB 벡터 같은 경우에는 OB-OA니까 얘들아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 많이 했죠. 종점 빼기 시점.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위에 임의로 저렇게 떠있는 AB 벡터의 위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B1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B2 마이너스 A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 크기는 루트 B1 마이너스 A1의 제곱 플러스 B2 마이너스 A2의 제곱인데, 사실 여러분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개념 자체를 살짝 틀어놓긴 했지만 우리가 다 언제 배운 거죠? 공통수학 2에서 배운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수학을 만들었지만 과거에 배웠던 수학들이랑 다 연계되게 만들어져 있다. 됐죠? 여기까지 기억 안 나는 거 있어요? 없죠?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공간 벡터는 요소들이 하나씩 더 붙어 있으니까 그냥 밑에 보시면 되고요. 넘겨서 124쪽 볼 겁니다. 자, 벡터의 내적. 얘들아, 우리가 벡터의 연산을 배우는 데 있잖아. 지금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거나 두 벡터를 더하거나 두 벡터를 빼는 행위는 배웠죠. 근데 뭐가 없죠? 연산 중에 뭐가 없지? 곱이랑 나눗셈이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벡터의 곱 비슷한 개념을 배웁니다. 벡터는 곱 비슷한 개념이 두 개 있어요. 내적하고 외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내적만 배우시고요. 외적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부터 내적 설명해 볼게요. 곱셈이 일단 왜 없고 내적이라는 개념만 있을까? 요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곱셈은 뭐냐면 어떤 양에 대한 곱셈이야. 방향성도 있긴 있는데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3 곱하기 2라는 것은 3 곱하기 2라는 것은 3이라는 양이 2번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3이라는 양이 2번 곱해져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이 2도 양으로 써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 어쨌든 3 곱하기 2는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3번 가는 거니까 크기가 6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요거랑 둘이 곱할 때. 근데 3이라는 크기가 있고 2라는 크기가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그쵸? 3에다가 2를 곱하면 이 2의 방향이 3과 완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2라는 친구가 3이라는 친구한테 온전히 힘을 다 실어주지 못하는 거야. 얘가 약간 휘어야 돼. 알겠어요? 또는 얘를 3방향으로 얼만큼 작동시킬 수 있는지 약간 크기를 보정해 줘야 돼요. 이게 내적이야. 그냥 곱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곱이라는 건 지금까지 개수 관점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벡터 A와 B가 있을 때 벡터 A와 B의 내적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계산은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아니,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는 어떤 벡터 두 개, 이 같은 방향으로 뻗어가는 어떤 스칼라 두 개는 곱할 수가 있어. 3 곱하기 2 하면 3이 2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방향이 주어지면 3이 온전히 2배 커질 수는 없어요.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정사형을 도입합니다. 야, B벡터가 I에서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얘가 A 방향으로는 얼만큼의 영향을 주냐고. 이때 정사형을 이용해요. 야, B벡터가 저 방향으로 작동하긴 하는데 그래도 A 방향으로 요만큼은 영향을 줘 해가지고 약간 줄이는 거야. 알겠어요? 이 B 코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 그쵸? 화살표 길이만. 그 다음에 이제 A 내적 B는 화살표의 크기끼리 곱한 거지. 그래서 원리 모르고 가는 친구들은 그냥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거든요. 원리가 이거야. A랑 완전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가지 않으면 이 B벡터에 A 방향으로서의 영향력을 구해준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는 거예요. 크기로. 알겠죠? 자, 체크해 봅시다.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내적 값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 나는 사실 이 밑에 있는 공식을 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애들이 대수를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네 이렇게 세타가 둔각으로 벌어져 있어. 예를 들어 120도나 135도나 150도야. 그럼 여기다 사인 때리면 음수 나오는 거 알죠? 사인 120도, 아니, 음수 아닌가? 코사인 미안해. 코사인 120도, 코사인 130도, 코사인 150도는 음수 나오는 거 아시죠?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135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굳이 이 예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써가지고 부호를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요 공식 위에다가, 그냥 요 그림에다가 A 내적 B를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이게 얘네들도 아마 써놓고 싶어서 써놨다기보다는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써놓은 거거든. 이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크게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하면 돼.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가 음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방향이 반대인, 아니 방향이 반대라기보단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가 둔각이 되면 내적값은 음수가 돼요. 왜냐면 이런 애들은 양수인데 코사인 세타가 음수일 테니까. 제가 이 공식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쓰는 건데요. 이 둔각에 대한 12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우리가 예각으로 계산해 놓고 마이너스를 달아도 되지. 그렇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냥 그런 의미일 뿐. 공식이 달라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오케이. 되셨나요? 이해 잘 됐어요? 요 설명 괜찮았죠? 여기 얘네들이 그림도 잘 그려놨습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B에 대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벡터가 되도록 세점 OAB를 잡을 때 이 각 AOB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고,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내적이라는 개념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기호는 이렇게 쓰고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언제 적용시키는지 살짝만 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물리 배우셨어요? 물리 배운 사람? 3명이나 배웠네? 야, 잘했다. 그럼 어디 했을 것 같은데? 이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는데 내가 사람이 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끈을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물건을 당길 수도 있지만은 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이고 그림 망했다. 내가 그림 이렇게밖에 못 그려. 이렇게 땅이랑 한 30도 각을 이루게 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00N을 준다고 했을 때 이 100N이 온전히 이 방향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겠니? 안 주거든? 내가 이렇게 100N으로 끌어도 물체가 이 방향으로 딸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체는 이제 수직항력이랑 중력 때문에 바닥에 붙어서 오죠. 마찰력이랑 이런 걸 이겨내면서. 그럼 수평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은 얼마냐고. 물리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배우니, 요새? 그래? 역학 1단원 아니야? 뭐라고? 물투가 역학과 에너지 이거 물투야? 그렇대. 여기 100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힘 줬으면 줄 어떻게 차? 줄 F에다가 SG. 근데 그냥 F가 아니야. 1은 스칼라거든? 줄이거든? 얘는 또 줄이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1은 스칼라야. 벡터고 이동거리인데, 아니, 힘은 벡터로 배우는데, 이거 벡터 곱하기 스칼라를 했는데 얘가 이제 벡터가 돼. 아니,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가 돼. 이거 되게 특이한 거야. F가 아니야, 사실은 이게. 니네 어릴 때는 FS라고 배웠겠지만, 이게 F가 아니야. F를 X축 방향으로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요걸 F라고 부르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F 코사인 세타에다가 S를 이렇게 곱해요. 요 스칼라로 만든 다음에 S를 곱해. 이렇게 해가지고 X방향 줄을 찾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내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내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스칼라 곱하기 벡터긴 하지만. 되세요? 되세요?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 어쨌든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는데, 두 벡터가 평면 벡터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내적 계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얘가 훨씬 편하거든. 자, 두 평면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평면 벡터의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 제곱 플러스 B A2 제곱이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는 이제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고 하니까 내가 뭐 여기 세타를 알고 있으면 A, B 벡터의 내적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렇게 성분이 나와 있을 땐 내적을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증명 자체는 뭐 고동수학은 아니니까 괜찮고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 뭐야 이거? 아, 이게 맞고 이게 틀렸구나.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내적이 진짜 벡터의 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벡터의 내적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옆에다가 벡터의 곱 이렇게 해서 그냥 써버렸거든 애들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썼더니 좀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곱이라고까지는 안 써. 곱이랑은 달라. 곱이랑은 다른데 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알겠어? 방향성을 가진 애들은 멀티플은 안 돼. 알겠죠? 곱 같은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내적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배우면은 이제 어떤 짓을 할 수 있냐? 바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둘이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크기의 곱을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위에 내적을 까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뒀어요. 그건 왜 이러니? 되겠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데 이게 입으로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거든? 이렇게 한번 외워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물론 코사인 세타는이지만 그냥 각의 크기는 이렇게 부를게요. 크기분의 내적. 뭐라고요? 크기분의 내적.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적 방법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공간 벡터에서는 좌표 3개 가지고 놀면 되고 내적 성질도 설명할 건데 성질 전에 방금 얘기 들었던 요 크기분의 내적 자 여기다가 네모치고 별표 하나 쳐줍시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무슨 어떤 삼각형을 분석하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어. 그리고 얘들아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냥 위에 걸로 계산해도 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들아. 동경의 x 좌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지? 동경의 x 좌표값이. 그럼 세타 몇 도예요? 120도, 그렇지. 그거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굳이 180 마이너스 세타 60도를 구해가지고 이게 120도구나 이렇게 위에 필요 없어요. 그죠? 대수를 배우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간 벡터도 크기분의 내적.
자, 됐죠? 자, 이제 벡터 내적 성질 보러 갑시다. 자, 1번 보시면요. 교환 법칙 당연히 돼요. 교환 법칙 당연히 돼요. AB 코사인 세타나 BA 코사인 세타나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결합 법칙 당연히 돼요. KA 먼저 해도 되고 KB 먼저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3번 분배 법칙이 돼요. 진짜 곱같이. 그치? 자, 여기까지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4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그리고 4번 오른쪽에다 하나 써보실래요? 원래 예전에 실수 성질의 애들아 이런 게 있었어. 절대값 제곱은 뭐랑 같냐면 그냥 원래 제곱이랑 같아. 원래 실수 성질 이런 게 있었어. 기억나니? 그래서 니네들이 공통수학 2에서 명제부분의 절대부등식 배우실 때요, 좌우변에 루트가 있거나 좌우변에 절대값이 있으면 그걸 제곱해서 증명했거든. 기억나? 절대값의 제곱은 원래 제곱이랑 같으니까. 너네 절대값이 짜증나는 게 뭐야? 안에 있는 거 부호 판단을 해가지고 얘가 양수일 땐 그냥 꺼내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달고 꺼내는 게 스트레스 아니야? 그지? 그건 스트레스 없이 절대값 기호를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야? 제곱. 그래서 절대값 기호나 루트가 들어있으면 원래 제곱을 했었어. 그러니까 너네 이걸 보고 이걸 왜 원래 곱으로 바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은 되게 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절대값을 제곱을 원래 곱으로 보는 거. 알겠어요? 근데 니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쌤 벡터는 곱이 없잖아요. 이거 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거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어쨌든 이게 이런 얘기 아니야. 자기 자신의 곱? 그쵸?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은요,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이에요? 0도야. 코사인 0은 몇이지? 1이야. x좌표값 1이니까, 그지? 수익이 없어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크기 곱하기 크기입니다. 그래서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 내적 2번 하시는 거야. 알겠죠? 얘네 둘은 당연히 같은 거야. 됐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자, 3번이 성립한다라는 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들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대신 벡터니까 천천히 정리 좀 해볼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의 내적은 이렇게
크기의 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 얘네 둘은 똑같은 거니까 2내적.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또 같은 원리에 의해서 크기의 제곱.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얘의 연산을요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갑자기 나오면 조금 당황스럽거든. 그리고 5번도 별표는 치는데 제가 얘는 아니다, 얘도 해줄게. 5번도 한번 같이 전개해 볼게. 합차 공식을 쓰자는 얘기잖아. 당연히 이제 원래의 곱셈은 아니고 내적이니까 좀 조심조심 계산을 해야 돼. 대신 1번, 2번, 3번이 된다는 건 우리가 원래 하던 분배 법칙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내적 A랑 마이너스 A 내적 B 플러스 B 내적 A 마이너스 B 내적 B죠. 근데 A 내적 A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크기 곱하기 크기고 얘네 둘 지워지고 마이너스 크기 곱하기 크기로 바뀌겠지. 됐죠? 이렇게 증명이 된 거야. 쌤 이게 왜 갑자기 절대값이 달리고, 아니 뭐 이해는 되는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왜 벡터가 갑자기 이렇게 스칼라 절대값으로 변합니까? 자, 저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이제 곱이라는 것은 벡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아까 했던 말씀 기억해 보시면은 이게 당연하죠. 왜냐면 A 벡터랑 A 벡터는 서로 이루는 방향이 같잖아. 이제야 온전하게 3 곱하기 3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3 곱하기 3 하면 3이 3번. 그렇죠? 이제 각의 크기가 있을 때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B 벡터를 A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 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구한 다음에 곱하는 귀찮은 짓을 했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방향이 같은 두 벡터는 그런 귀찮은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맨 밑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내가 좀 유난인가 싶긴 한데 아니다. 아니. 그래서 이 4, 5번에서 조금 중요하게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벡터도 나중에 증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벡터의 증명에서는 제곱이 꼭 들어가요. 알겠죠? 절대값이 등장하면 제곱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값이 등장하면 제곱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젠 부호 판단해서 꺼낼 수가 없어. 그치? 부호 판단해서 꺼낼 수가 없어요. 절대값 아니 어떤 실수면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데 이제 벡터는 그렇게 못해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등장하면 제곱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배우고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평면 벡터의 내적과 수직 평행. 자, 먼저 두 벡터가 수직하면요. 내가 A 내적 B를 했을 때 크기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90도가 몇이에요? 0이에요.
수직하면 내적이 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벡터가 수직하다라는 힌트를 대놓고 이런 기호를 안 주고 내적이 0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럼 내적 값이 0이면 두 벡터는 수직인 거야. 아니면 0벡터일 수도 있는데 여기 0벡터가 아닌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방향이 같을 수도 있는데 A 벡터랑 B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정반대여도 수직이라고 평행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A 내적 B를 했을 때 크기 곱하기 코사인 0일 거고, 이 경우에는 A 내적 B가 크기 곱하기 코사인 180도일 거 아니에요. 코사인 0도 매치예요. 1. 코사인 180도 매치예요.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려있어. 됐죠? 내적했는데 크기의 곱과 크기가 같아. 이래버리면 두 벡터가 평행한 거야. 오케이. 끝이에요. 되셨나요? 126쪽 표시고요. 우리 조금만 쉬고 와서 A단계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15분만 쉽시다. 시니션 좀 빠른가? 아니 지금 쉬어. 지금 쉬자. 10시 10분까지. 효명이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이제 어릴 때 게임 좋아했으니까 두 벡터의 내적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했냐면, 얘가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니까 이렇게 A 벡터를 기준으로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랑 그다음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랑 내적 값이 다르거든. 그죠? 이때가 내적 값이 더 크고 이때가 내적 값이 더 작아.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니네 그 저기 소방 호스 알고 있니? 물 쏘는 거? 그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 소방관. 소방관 아저씨들이 이 화재 진압하러 가면 얘를 이렇게 돌리고 하다가 얘가 막 뿅 나갈 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나갈 때 있고, 이렇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어. 두 벡터 이루는 가게 크기가 요만하잖아? 그럼 내적 값이 뻥 발사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내적 값이 푹 하고 죽어. 알겠어?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가서 대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내적 이런 개념이 맞아. 알겠어? 너네 격투 게임 해? 아도겐 알아? 아도겐? 왜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아도겐이 센 거야. 이렇게 하면 아도겐이 약해.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 개념이 맞더라고. 대학 가서 공부해보니까. 알겠어? 아주 신기해 죽겠어. 그리고 외적이라는 개념도 있어. 이거 오늘 내적 배웠잖아. 외적은 뭐냐면 기호로 이렇게 써. 진짜 곱이지? 그치? 얘는 계산을 이렇게 해요. 사인을 곱해. 그럼 얘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겠지. 그래서 봐봐. 얘는 뭔가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B 벡터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세타가 훨씬 커지니까 내 외적 값이 더 커. 이건 내가 어릴 때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봐봐. B 벡터가 이렇게 했을 때 세타가 작으니까 얘랑 외적 값이 작고, 세타가 커야 이 외적 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 플레밍 오른손 법칙처럼 A 벡터를 내 손가락을 주고
요 B 벡터까지 감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감는 각도가 좀 적으면 요 A 벡터가 B 벡터에 곱해지는 시간이 좀 적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외적 값을 이 태풍에 비유해 가지고 A 벡터가 B 벡터까지 돌아가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세타가 이렇게 크면 A가 B 벡터까지 B 벡터의 힘을 받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치? 그럼 A 벡터가 회전하면서 B 벡터까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 가보니까 맞아. 외적은 실제로 곱 자체를 약간 공간적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 알겠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담아 차면 안 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스칼라리안과 달리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애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꾸 이거 기하적으로 연결해 보려고 해야 돼. 왜냐면 이거 기하 쉽게 하려고 만들어진 과목이거든. 문제 풀 때 문제가 쭉 설명돼 있잖아요. 자꾸 그려보세요. 알겠죠? 갑시다. 자, 126쪽 벡터의 성분과 내적 A단계 보시고요. (8번) 보실래요? 안 풀었죠, 우리? 맞아요? 자, 8번 해보세요.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보면서 해도 돼. 자, AB를 M/2로, 여러분 내분 공식 아시겠지만 내분 공식은 이 크로스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수 안 하시려면 A의 정보 왼쪽에 B의 정보 오른쪽에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보통 A의 위치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A라고 쓰고 B의 위치 벡터라고 해서 B라고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위치 벡터에 좀 장난을 쳐놓은 거죠. A의 위치 벡터가 뭐? A. B의 위치 벡터가 뭐? A 플러스 B. 이것만 바뀌는 것뿐 이제 계산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내분 벡터 M 플러스 2분의 M은 누구랑 곱해요? B의 위치 벡터, 그죠? 그 다음에 2는 누구랑 곱해요? A의 위치 벡터, 그죠? 오케이. 그럼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2 A가 하나, M 플러스 2분의 M B가 하나, 여기 이제 5분의 3이라니까 M은 3이야. 됐죠? 오케이. 안 어렵습니다. 맞췄어요? 괜찮아요. 아직 내분 벡터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자, 9번 해보세요. 그래야 된다 그랬다. 당연히 기하적인 이해도 필요한데 일단 수식으로 해볼게. 지금 세점 ABC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GP를 표현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세점 ABC의 위치 벡터가 원점 O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OA 벡터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OB 벡터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OC 벡터가 되는 거야. 맞죠? 뭐 기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우리는 GP를 ABC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과정이 당연히 뭐냐면 OP-5G야. 내가 얘기했지. 이 공식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앞으로 계속 써요. 그럼 OP 벡터는 점 P의 위치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간단히 P라고 쓰지 않니? 그쵸? OG 벡터는요. 점 G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G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맞아? 자, 이제 끝나가. G 벡터는 ABC의 무게중심이니까 세 벡터 더해가지고 평균 내기로 했죠. 그죠? P 벡터는 공식 쓰는 겁니다. 갈게요. A의 위치 벡터 위에다가 써놓고 C의 위치 벡터 위에다가 써놓고 3분의 2C1A
되고 있어요? 계산해 봅시다. 3분의 a 빼기 3분의 a는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b에다가 3분의 2 빼기 3분의 1이어서 3분의 1c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이해돼, 얘들아? 이해되지? 되긴 되지? 이걸 못 떠올렸으면 아예 풀 수 없겠지.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고. 자, 기하적인 이해까지 해야 돼요.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뭐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가 왜 저 공식으로 되느냐라는 걸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자,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거를 내가 성분으로 쓰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A1, A2, C1, C2로 이 P의 성분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치 벡터도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이랑 똑같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여기 원점 5가 있으면 이게 OA 벡터고 이게 OC 벡터란 말이야. 그쵸? 잘 보세요. 내분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OP 벡터는 C랑 가까워요, A랑 가까워요? C랑 가깝죠. 잘 봐. C에다가 2배를 하고 A에다가 1배를 한 상태로 덧셈을 하면 이런 덧셈이 돼. 그쵸? C줄이 붙어요. 맞아요? 이 상태로 이 벡터를 3분의 1 하면 OP가 되는 거야. 이렇게도 설명했었어. 기억나? 공부 같이 해야 돼. 자, 이걸 기하로 좀 이해해 볼 거야. GP 벡터의 표현을 기하로 이해해 볼 거야. 잘 들어. 이런 공부가 꼭 필요해요. 자, G는 어디냐면 A에서 중선까지를 2대1로 내분하는 뭐 G, 이런 게 이제 G죠. 그 다음에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죠. 맞아요? 그 문제에서 GP 벡터가 이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야, 아이씨, 색깔 분필 여기 있네. 봐봐. 원점 5를 그러면 뭐 임의로 내가 BC의 길이를 12라고 치면 임의로 여기가 66. 여기까지 이해돼? 왜냐면 중선이니까 여기 몇이게? 4야. 알겠어? 얘들아, 그리고 요 원점 5는 어차피 임의의 점이야. 5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A 위치 벡터는 5A, B의 위치 벡터 5B, C의 위치 벡터 5C, G의 위치 벡터 5G, P의 위치 벡터 5P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이 원점은 내 맘대로 잡아도 돼. 나 G를 그냥 5라고 볼 거예요.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A의 위치 벡터는 GA, 그 다음에 B의 위치 벡터는 GB, 그 다음에 C의 위치 벡터는 GC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돼? 잘 봐. P의 위치 벡터는 GP고, 알겠죠? 난 지금 뭘 표현하고 싶어요? GP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GP 벡터. 맞지? 얘는 뭐랑 평행하냐면 BC랑 평행해.
맞아? BC랑 평행하잖아. 자, BC 벡터 어떻게 쓸 수 있어? OC 마이너스 OB.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평행하지. 길이 몇 배 차이나 지금? 3배 차이 나잖아. 끝. 이게 GP야. 이해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B, 3분의 1C 똑같잖아요. 이렇게 기하적으로도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가 공부야. 이걸로 끝내면 돼. 아직 이해되니? 효명 이해돼? 아니 GP 벡터가 BC 벡터랑 평행하잖아. BC에다가 3분의 1 하면 답이네. 이렇게. 알겠죠? 점이나 이해되니? 됐어요. 자, 그 다음 128쪽으로 오셔서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평행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24번 해보세요. 24번. 두 벡터가 평행하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실수배를 해서 B가 되냐 아니면 여기에 실수배를 해서 A가 되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이제는 실수배 하는 방법이 편해요. 왜냐면 성분에다가 그냥 실수배를 하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A 벡터가 커 보여요? B 벡터가 커 보여요? 뭐 상관없긴 한데 나는 그래도 이 X 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N배 된 것처럼 보이거든? 그럼 얘도 몇 배일까? N배예요. 그래서 4에다가 N배 하면 N-3이야. 문제 끝.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정확히 역벡터인 게 관측이 되죠. 되세요? 오케이. 자, 27번 해보세요. 공간 벡터가 나왔지만, 공간 좌표가 나왔지만 당황하실 필요 없어. 똑같습니다. 자, AB 벡터는 OB-O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볼게요. 자, 3 빼기 1, 0 빼기 마이너스 2, 2 빼기 3.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크기 구하라 그랬죠? 크기는 4, 4, 1 끝. 됐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기하적인 느낌 한 스푼. 자, 보세요. 내가 연산한 게 지금 뭔가? 자, 지금 A점이 있어. 그 다음에 B점이 있어요. B점은 3, 0,2니까 XZ평면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럼 AB 벡터는 뭐예요? 약간 칠판 앞쪽으로 나오는 모양의 벡터. 알겠어? 이거를 A의 위치 벡터랑 B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이 AB 벡터를 B-A로 계산을 한 거야.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2,2,1이죠. 2,2,1이면
여기거든. 약간 XY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이 벡터, 얘네 둘이 정확히 같고 평행해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파란색 벡터를 두 시점과 종점의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한 다음에 이거 원점으로 띡 가지고 와서 표현되어 있는 벡터야. 알겠어? 그래서 크기가 그냥 4, 4, 1인 거예요.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 소담 이해되니?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넘기시고요. 자, 35번 한번 해보세요. 129쪽에 35번. 자, PA는요, 5A-OP예요. 즉, A의 위치 벡터 마이너스 P의 위치 벡터란 말이지. PB는요, 간단히 쓸게, 이제. P가 아니고 B-P란 말이죠. PC는요, C-P겠죠? 기억나시죠? 종점 마이너스 시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성분으로서 계산이 돼요. A-P, 마이너스 A, 1-B. 그 다음에 B-P, 2-A, 마이너스 2-B. C-P, 4-A, 7-B. 그 다음에 A, B도 여러분 성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죠? B-A겠죠. 되시나요? 그럼 B-A 해주면 2-3. 다 더하면 3AB라 그랬으니까 다 더하면 6-3A, 6-B? 3B? 요게 2,-3이 돼. 그러면은 요게 2가 됐다라는 건 3A가 4고 A는 3분의 4. 요게 마이너스 3B가 됐다라는 건 3B가 9. 그래서 B는 3.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데 A가 좀 이상하네. 잠깐만. 3A랑 같아야지. 미안해요. 3AB. 그럼 요거 3배 하셔야 되죠. 6 마이너스 9. 그럼 얘가 6 됐다라는 거는 A가 0.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9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15가 되는 거니까 B는 5. 이렇게 해서 3번. 이해돼? 재미 맞췄어? 아직 맞췄다 그랬고 소담이 계산했어? 여기까지 나왔어? 잘했어. 효병아 했어? 맞췄어? 못 맞췄어? 괜찮아. 못 맞출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를 못 발휘했으면 당연히 못 푸는 거야. 두 분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원찬이 했어? 스타트도 안 했지? 못했지? 왜냐면 잤잖아. 괜찮아. 줄일 수 있어. 이렇게 연산하는 거야. 성분으로 쓰면 연산이 정말 편하다고요. 나중에 벡터 같은 거 증명할 때도 이렇게 성분으로 쓰는 거예요. 풀이는 다 이해됐어? 효명아 이해돼? 너 지금 이거 알아 몰라? 너 저번 시간 강의 봤어 안 봤어? 봤어? 아니 이게 내가 앞에서 강조한 이유가 있어 얘들아. 이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강조한 거거든. 우리 저기
벡터 연산 맨 처음에 할 때 성분 내적 전에 아마 여기 별표 오지게 돼 있을걸? 내가 시점 일치시키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은 벡터의 차로 됐지만 이게 마치 공식처럼 쓰인다 그랬잖아. 101쪽 봐봐. 101쪽. 101쪽 맨 아래 보면 요 2번 여기 별표가 오지게, 그렇지, 이렇게 별표가 오지게 돼 있을 거야. 그래, 너도 별표 오지게 돼 있네. 101쪽 1쪽. 요거 여기 지금 계속 쓰이는 거야. 그치? 너네 봐봐, 내가 적어줬네. 너 강의 안 본 거 같은데? 근데 왜 필기가 안 돼 있어? 근데 필기가 왜 안 돼 있어? 이거 줘봐. 강의를 봤으면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지. 그냥 봤어? 흘러가듯이? 그러면 얘 지금 이게 이게 뭘 외워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봐라. 요 AB 벡터, CB 벡터를 이렇게 종점 마이너스 시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식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별표를 치고 뒤에서 이제 이런 게 쓰일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 다 해줬단 말이야. 영상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필기하면서.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쌤, 왜 이렇게 귀찮게 다 종점을, 시점을 일치시켜가면서 풀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시점을 일치시켜놔야 이 성분들의 의미를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점 O에서 측정된 위치 벡터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죠? 기본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방금 35번 했죠. 자, 이제 내적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내적은요, 기하적으로 크기 코사인 세타를 할 때가 있고, 성분으로 나와 있으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야. 오늘 배운 내적 공식 2개 적절히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40번 하고요. 42번 해보세요. 40, 42, 43, 40, 41, 42 3개 해요. 일단 41, 42 먼저 할게요. 내적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A 내적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끝. 알겠어요? 자, 근데 복습. 내적이 0이다. 그럼 A 벡터랑 B 벡터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실제로 수직한지 한번 보자. B 벡터의 위치 벡터 1,2는 여기죠. 그 다음에 A 벡터의 위치 마이너스 2,1은 여기죠. 와우. 수직. 됐죠? 여기 기울기 2,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옛날에 배웠던 걸로 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42번. 벡터 내적 구해라. 공간 좌표지만 쫄 필요 없고. 자,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이렇게 됐죠? 8입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이제 40번 보세요. 40번 여러분 별표 하나를 치셔도 좋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솔루션 3개 줄 거예요. 자, AC 벡터랑 AG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내적의 정의에 따르면 얘는 AC 벡터 크기 곱하기 AG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기로 했어요. AC 벡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밑면의 대각선으로서 2루트 2일 거고, AG의 길이는 2랑 2루트 2로 피타고라스를 쓴 2루트 3일 거야. 이거 우리 정리했었죠? 그쵸?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랑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이런 거 다 증명했었죠?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는 여기 있는 AC 벡터랑 여기 있는 AG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AC 벡터랑 AG 벡터가 같은 평면상에 있다라는 거 딱 증명해 주시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지금 몇이에요? 직각 써줘? 코사인 세타 몇이에요? 어? 아, 3분의 루트 6이라고 한 거야? 아, 유리가 바로 했구나. 어쨌든 루트 3분의 루트 2. 됐죠? 끝. 계산하면 4 곱하기 2니까 8이 되네요.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솔루션 2. 이게 운 좋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금방 잘 나왔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진짜 난장판이에요.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진짜 난장판이에요. 이게 난리도 아니야. 알겠어? 운 좋게 두 직선이 존재하는 평면이 이렇게 딱 보이면 그나마 좀 구할만 하고, 그치?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 A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A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를 구성하면 이 점 C의 위치 벡터를 점 A에서부터 이렇게 측정할 수 있거든? 그쵸? X좌표값은 0일 거고 Y좌표값이 2, X좌표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좌표값이 없지. 그죠? 점 A랑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럼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2, 0이에요. 이해되시죠? G좌표는요, 마이너스 2, 2가 이만큼 내려가 있거든? 그래서 G좌표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되고 있어?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이제 AC 내적 AG를 좌표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4 플러스 4 플러스 0. 알겠어요? 자, 솔루션 3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ACG 점 3개는 한 평면상에 있는 건데 내가 이걸 공간좌표계로 굳이 구성해야 되나?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워도 되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거 AC를 X축으로 하고 AE를 내가 Y축으로 하면 점 C는 X축 위의 점이 되는 거고 점 G는 이 C점에서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내려간 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요 길이 2루트인 거 아니까 이 점 C의 좌표는 2루트 2, 0이고 여기 2루트 2. 점 G의 좌표는 2루트 2,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이해되고 있어요? 축 틀어진 느낌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AC 대적 AG는 여기 있는 8 더하기 0이 되네? 자, 이렇게 솔루션 3개. 되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됐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원래 이제 옛날부터 그렇긴 했는데 벡터 배운 순간부터 애들이 더 미쳐가지고 도형 성진 다 쌩까고 맨날 이거 좌표 평면에 올려. 그래서 기하를 배웠는데 도형 실력이 더 떨어져요. 이거 분석을 안 해. 그냥 다 좌표 평면에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형 실력이 더 떨어져. 뭐 어쨌든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51, 52번 해보세요. 51, 52 크기분의 내적 기억하시고 뭐 아직 공식이 안 외워져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은 크기분의 내적 이렇게 가르쳤죠. 뭐 당연한 거야. 이거 넘기면 내적이라고 오늘 배운 식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제 내적 계산 방법은 보통 좌표로 하게 돼요. 왜냐면 코사인이 궁금한 거니까. 이루는 각을 모르는 거거든. 자, 근데 이게 옛날엔 이렇게 했어. 이거 너네 내적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3,4면 뭐 이제 이런 데 있겠죠? 그럼 요게 A 벡터, 근데 요게 B 벡터. 맞아? 그럼 요게 세타지. 그치?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삼각형을 만들어. 여기 밑변 길이가 지금 10이고 지금 이 길이가 9 플러스 16해서 5거든.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49 플러스 16이란 말이야. 맞아요? 루트 65예요. 그럼 너네 여기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뭐. 그지? 이 코사인 세타의 반대편, 대변이 한 번 빠지는 공식 아시죠? 계산하면 위에 게 60이고 20으로 나누면 3이니까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연찮게 벡터 B가 X축과 평행하다 보니까 이 직선만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저 A 벡터만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기울기 몇? 굿! 3분의 4지. 그게 탄젠트 세타라고 배우지 않았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배워왔지? 그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5야.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그냥 답이 5분의 3인데 이걸 공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크기 5 곱하기 10분의 내적 30. 빠르잖아요. 5분의 3. 됐죠? 벡터 배우는 순간부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찾는 게 깡패가 돼. 그지? 이거 실제로 기백 배우고 나서 이제 미적 1이나 미적 2로 돌아가서 이걸 계속 쓰는 애들이 있어. 개빨라. 자, 얘도 봐봐. 코사인 세타. 크기분의 내적. 자, A 크기는 루트 1 더하기 1이고요. B 크기는 루트 4 더하기 1 더하기 1이지. 알고 있지? 제곱 괜찮아? 그래. 눈이 맑네. 그 다음에 내적 2, 1, 0 해서 이렇게 밑에 3. 그럼 얘가 2루트 3분의 3이야. 그리고 이제 루트 3이랑 3은 약분하는 느낌이 들면 좋다 그랬지?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30도입니다.
되세요? 얘는 특수각 아니니까 코사인 세타만 물어봤고 얘는 특수각이니까 세타 값도 대답해 주시면 돼. 30도. 확실히 기하는 애들아 수학 대수를 안 배운 상태로 기술되어 있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으니까. 됐네? 오케이. 자,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넘어와서 133쪽에 있는 비단계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봅시다. 10분만 쉬자. 11시 10분까지. 자, 이제 위치 벡터랑 성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벡터들을 다른 벡터들로 표현해보는 이런 유형들이 겁나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시점을 어디로 잡는지가부터 센스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A 벡터랑 B 벡터가 어느 점에서부터 뻗어나가고 있니? A점에서부터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시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분을 쓸 거면 이렇게 X축, Y축을 올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성분으로 풀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자, 그래서 내가 표현해야 될 CG 벡터를 시점 A에 대해서 보니까 AG-AC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AC 벡터는 문제에서 B 벡터라고 했으니까 끝인데, 이제 AG 벡터가 문제란 말이야. 맞죠? 대신 여러분들은 AM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AM 벡터는 뭔데? 선분 BC 벡터의 중점 벡터죠. 그럼 A와 B의? 그렇지! 이게 AM 벡터죠. 근데 AG 벡터는요? AM 벡터의 몇 배? 3분의 2배, 그렇지? 그죠? 여기 위에다 써드릴게. 그래서 문제 끝. 이렇게 제끼고 나면 얘는 3분의 1A, 얘는 3분의 1B-B니까 3분의 2B. 이렇게 해서 문제 끝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n-n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 권찬 이해되니? 오케이. 자, 넘기셔서 11번 해보십니다. 자, 먼저 A 플러스 KB를 해야 돼요. A 플러스 KB. 제가 이런 표현은 보여드린 적 없죠? 이렇게 성분을 써서 덧셈한다 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그럼 2 플러스 3K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마이너스 2K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6, 5, 그 다음에 4, 1, 5. 됐죠? 그럼 얘네 둘이 무슨 배? 실수 배. 누가 커 보여? 위에 게 커 보이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나는. 봐봐. 밑에 t배 하면 위에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1t는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5t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되시죠? 위에 거 2배. 자, 밑에 거 3배. 더하면 어떻게 돼요? K가 지워지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 연립을 할 때도 나중에 대입법 쓰면 귀찮거든. 지금 T 구하는 거야, K 구하는 거야? K 구하는 거니까 바로 T 지우자. 위에 거 5배.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해 줄게요. 우변은 마이너스 5t, 5t가 지워질 거고, 좌변은 15k 마이너스 2k가 13k. 그래서 얘가 13.
자, K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됐죠? 맞추신 분? 이라고 하면 또 손을 안 들죠? 틀린 사람? 해도 손을 안 들 거죠? 그래요.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얘들아 중요한 문제만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자 14번은 난 니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기 AP 쪽에 직각 표시 쓰면 되겠죠? 15번 해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AF 내적 BC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어. AF랑 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아야겠네 해가지고 BC를 여기로 탁 옮겨요. BC를 여기로 탁 옮겨요. 알겠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아 난 지금 AF랑 BC라는 벡터를 덧셈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종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면 안 돼요. 내적이라는 것은 두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그럼 BC 벡터를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 A 쪽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보조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정육각형의 대각선들이야. 조졌네? 정육각형 이렇게 자르면 정삼각형 6개가 되거든요. 그럼 BC 벡터는 누구랑 같을까? 이 벡터와 같겠지. 뭐 내가 이걸 5점이라고 쓰면 A5 벡터랑. 그럼 여기 세타는 몇 도야?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AF BC는 AF BC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문제 끝. 됐죠? 은근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가 헷갈려요. 시점 잘 일치시켜서 보시는 겁니다. 좋아요. 자, 20번 해보세요. 자, 양수 XY 밑줄 그시고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아, 이 산술기하를 쓰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자, A 내적 B는 성분이죠. 그럼 16XY 더하기 XY분의 9야. 이 친구의 최소값을 찾는 거거든. 여러분 2밖에 안 되셨어요 아직. 그쵸? 미적분 1을 다 배운 상태도 아니고 최대 최소 관련 문제가 나오면 2차식 아니면 산술기하예요. 알겠죠? 자, 바로 산술기하로 끝냅니다. 2루트 16xy에 xy분의 9 되세요? 4 나오고 3 나오면 이쪽이 24가 되죠. 문제 끝.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21번을 제가 합니다. 잘 보세요. 뭐 이건 오케이. A의 크기라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오케이. B의 크기라는 것 같으니까. 자, 전개합시다. OA 내적 A. 아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이런 내적 연산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내적 B. 자, 근데 이렇게 하면 B 내적 A인데 어차피 교환 법칙은 되는 거니까 내가 A 내적 B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내적 B. 자, 이제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같은 연산은, 그러니까 같은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배우셨죠. 같은 벡터의 연산은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A 내적 B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 1이니까 제곱해서 그냥 5가 돼버리는 거고, 얘는 3이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거야. 난 얘만 연산해 오면 돼. 어디서 찾아오란 얘기겠어? 여기서 찾아오란 얘기겠지. 절대값이네? 뭐 하자고 했니? 그렇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제곱해 버리는 거야. 제곱하면 뭐랑 같은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적과 같다고요. 알겠죠? 벡터에서 곱은 없으니까. 간다. 조금 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A제곱. 맞아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B제곱.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A 내적 B. 요게 4라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2 내적 2 A 내적 B가 10 마이너스 4니까 6이어서 A 내적 B가 3 나와요. 자, 여기 3입니다. 마이너스 12가 붙어서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외워야지. 절대값 나오면 제곱이야. 내적 연산은 조심해야 되고. 넘기세요. 자, 24번 해봅니다. 자, 다음 넘기시고요. 여러분 이제 32번처럼 나온 문제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배웠던 거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내적값이 있으니까 크기분의 내적으로 세타를 구해도 되고. 그 얘들아, 그 31번이나 33번은 신발끈 정리 쓰시면 돼요. 알겠죠? 쓰세요. 자, 마지막 문제야. 35번 해보시죠.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요. 좌변이 PPP 거리고 있다. PPP 거리고 있어. 얘네가 물어본 것이 뭐냐면 점 P가 BC의 몇 대 몇 내분점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니들이 배운 공식은 이제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BC를 M대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MC, NB가 되긴 해야겠지. 맞아요? 이런 관계를 여기서 찾으시는 건데 PCB는 뭐였어요? PCB는 점 P의 위치 벡터, 점 C의 위치 벡터, 점 B의 위치 벡터. 그지? 그럼 이 세 개의 벡터는 한 점으로부터 측정된 P점, B점, C점일 거야. 이 점은요. 내 맘대로 잡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일단 최초의 식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이 PPP 거리고 있죠. 그래서 우변도 P로 바꿀 거예요. 얘를 PA, PC로 바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제 이 공식을 못 쓰면 진짜 힘들어지겠지, 그지? 이거 날아가.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면 이제 2PB 플러스 4PC는 0이 되고 PB 플러스 2PC는 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 상태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보여줄게. 자, 여기서 얘들아 P벡터, B벡터, C벡터를 만들어서 이 관계를 찾을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얘를 OB-OP라고 쓰고요. 얘를 OC-OP라고 써요. 여기서 내가 이 관계가 좀 더 잘 보이게 얘를 스몰 b, 스몰 p, 스몰 c, 스몰 p로 쓰면 이게 B벡터, P벡터, 이게 EC벡터, EP벡터가 되지 않겠니? 맞아요? 넘기면 3P벡터는 EC 플러스 P. 맞아요?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3을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제? N 몇? 2. N 몇? 1. 대신 C에 붙어있는 개수 2랑 B에 붙어있는 개수 1이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는 잘 구분하셔야 돼. 지금은 완벽히 2랑 1이에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그냥 고지고대로 바로 해석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벡터 두 개가 더해져서 0이 된다는 건 두 벡터가 안 돼.
두 벡터가 평행한 수밖에 없어요. 벡터가 조금의 각이라도 갖는 순간 더해지면 여기서 장punk이 뿅 나간단 말이에요. 평행사변형법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PB의 한 배 한 거랑 PC의 두 배 한 게 더해져서 같다라는 건 PC가 긴 거야? PB가 긴 거야? 화이팅. 방향은 반대일 거야. 더해서 0벡터가 돼야 되잖아. 맞아? PB가 긴 거야? PC가 긴 거야? B가 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거 아니겠냐고. PB 벡터에다가 요 PC 벡터에 두 배를 더해 0벡터가 돼. 그럼 여기가 1대 2. 이렇게 저 밑에 있는 마지막 식을 기하적으로 느낄 수 있죠. 되세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이제 내신에 나오는 한 3페이지, 4페이지쯤 나오는 객관식 문제의 난이도는 이 정도 될 거예요. 되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3주 동안 수고하셨어. 끝이고요. 이제 기하 특강반 단톡방은 제가 유지를 시키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9월, 10월, 11월에 계속 2주 내지 1주에 한 번씩 영상 올려드릴 거야. 그럼 2차 곡선, 2차 곡선의 접선, 그 다음에 정사형, 이면각, 삼수선 정리, 그 다음에 공간 도형들, 그 다음에 공간 좌표랑 벡터들 계속 복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영상에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좋은데, 나도 알아. 니들 바쁜 거. 그러면은 영상을 보기만 해도 돼요. 효명이는 최근 영상 2개 좀 다시 보고, 여기 필기 좀 하면서.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